6과 국제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알아야 한대요.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다가 보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 가정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가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3. 지구상에서 기아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끝이 안 보이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질병도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요즘 몇몇 국가에서나마 기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인류애를 발휘하여 이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2번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대학교의 김충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뉴스를 보면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건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와서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일 중요했죠. 이때에는 서로 대립되는 민족도 한 국가 내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고 종교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경우에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족 감정이 대두되고 종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아, 그래서 냉전이 끝난 후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경우가 많군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해체되어 민족에 따라 10여 개의 국가가 된 것이라든가 등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민족 문제로 몇몇 국가에서 내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국가들의 모임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같은 특정 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대국들의 모임이 관심을 사고 있는데
바로 G7과 G8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G7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룰 목적으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1976년에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G8은 1997년에 러시아가 G7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G20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G8과 같은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방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20의 대두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의 의제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체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회원국의 실무자, 장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